보통 CP, 그러니까 표준 임상 경로는 말 그대로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적으로는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관리하는 계획이라는 뜻이고요. 의료 자원이 언제 그리고 어떤 순서로 투입되느냐, 말 그대로 시퀀스와 타이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특정 목표를 잡습니다. 입원 기간을 감축하거나 진료비를 극대화하면서도 치료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자원을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물의 양을 줄인다거나 하는 목적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과정으로 설계하는 것을 CP라고 부르겠습니다. CP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산업계에서 최적화된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CP가 적용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남들에 의해서 규정화된 공장화된 진료가 환자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기본 전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CP를 적용할 때 저희가 주의하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진료에 개입하지 아니하고요. 진료의 성과물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자와 의료진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벤틸레이터를 언제 제거할 것이냐에 대해서 규정화된 바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도리어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CP는 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설명하고 의료진에게는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활용되지만 지나치게 강요하도록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표준 임상 경로를 개발하는 목적은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 그리고 의료진에게는 자원 투여를 효율화하는 것, 그리고 진료를 시행하는 입장, 물론 진료를 시행하는 입장이라면 의료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진이라든가 병원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일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적정한 효과를 내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공공의료의 CP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공공의료를 논하는지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진료비를 모두 부담할 수 없거나 진료비를 투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이런 특정 인구군이라든가 상황에 있어서 최적화돼서 우리 세금을 투여하려면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중간 단계 자체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용자인 환자에게도 적절한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된 진료를 공급한다는 목적에서 공공의료에서의 CP는 중요하고요. 특히 한의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급여 진료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환자에게 최적의 효과를 제공할 것이냐는 중요한 우리 사회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CP는 4개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요추 추가만 탈출증 진료 지침을 기반으로 한 C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위해서 문헌 기반으로 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기법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한다, 이런 수준이 정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간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기관으로 나누는 것은 협진의료기관, 그리고 병원급, 그리고 의원급, 그리고 보건의료기관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기관들은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협진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동일 기관 내에서 진료 의뢰와 대의뢰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와 치료가 의과, 한의과 간에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을 말하고요. 그리고 병원급은 동일 기관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필요할 때 각각의 치료를 의뢰하고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의원급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환자분들이 자주 찾는 기관을 말하고요. 보건의료기관, 즉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 비급여 같은 이제 고가의 진료는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진료기관, 그리고 진료기관에 내원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추어서 각각의 치료 기법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뜸, 부항과 같이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기법은 모든 기관은 동일하겠습니다만, 매선이라든가 침도와 같이 비용이 좀 큰 거고 약간의 위험도가 따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치료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을 갖춘 이후에 실행할 수 있도록 CP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반의 CPG를 기반으로 CP를 만든다라는 것의 개념은 의사 및 그리고 진료 관련 모든 구성원들이 그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그때 의견을 내므로써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 각적 직능이라든가 제공되어야 되는 의료 서비스를 정리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으로 정리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료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랑 이야기해도 같은
프로세스를 듣게 되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된 것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발생된 비용이라든가 본인이 오늘 그리고 다음 진료에 대비해야 될 것까지 정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요추 추가반 탈출증은 진료 지침이 2016년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몇 차례에 걸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알고리즘을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에는 환자분이 왔을 때 진료를 시작하면서부터 진단 과정, 그리고 진단 시의 주의사항, 그리고 치료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각각 시간별로 그리고 역할별로 어떤 진료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순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타임 태스크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 과정들에서 적정성을 전문가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제로 기관 내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의료진, 그리고 간호진, 그리고 그 원무과라든가 전산팀, 그리고 모든 동선에 있는 환자 동선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정화된 것을 기반으로 모두 문서 작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규정집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EMR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하나도 빼먹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 그 날짜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체크리스트화돼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서 참여자 모두에게 교육 자료를 다시 만들었고요. 이 교육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찰 연구이다 보니 환자분들께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을 여쭙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환자분들께 정보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참여하는 의료진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환자 군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CP 연구로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상 경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는 첫 번째는 근거 기반입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이고요. 근거 기반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 타이밍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이것이 환자에게 그리고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수용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성이라고 하면 참여하는 의료진이 편해야 되고요.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벨파이 같은 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합의 절차 과정에서는 CPG와 CP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의료진 입장에서는 늘 진료를 보고 논문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문헌에 있으면 일단 받아들이는 성격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해가는데 CP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본인이 직접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나 또는 자원의 투여가 많아야 되는 건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나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P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환자단체 등의 그 의료 소비자들의 의견을 여쭈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수용성이라는 개념으로 녹여내서 개발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임상 경로 개발에서 어려운 점은 임상 경로를 왜 하느냐라는 목적 자체가 어렵습니다. 임상 경로는 임상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클리니컬 프로토콜과 클리니컬 패스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느냐입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모니터링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모니터링의 지표가 진료비 또는 진료 기간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그리고 경영적인 지표 역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목적 설정 자체는 비용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CP가 활용되게 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건 비급여건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이 됩니다. 그 얘기는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용을 줄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이 진료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편안해지고 근거 기반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최적화되게 진료를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CP가 적용이 되면 개인의 장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 재정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보험의 비용 역시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함께 부담을 경감하고 최적의 진료 효과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만 탈출증은 환자분도 많고 진료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한 번의 병정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후유증을 적게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기반으로 시간대에 맞게 최적의 타이밍에 최적의 진료를 투입하는 CP의 적용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치료 기법들 간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상관관계를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키지화된 진료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현재 당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좀 더 좋은 치료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CP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는 CPG를 개발하면서 목표로 하였던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정부 간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PG와 CP를 기반으로 진료를 수행을 하는 것을 표준화된 EMR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진료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 기법이 어떤 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정보가 취합이 되게 된다면 특정 약물의 효과를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